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자, 일타 강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후! 예, 일타 강사 나날이 정말 화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파고 들어가는 탐사 보도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이 일타 강사 안홍구 청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 전두환 추징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자금들을 갖다 어떻게 숨겨놨는지, 예, 비자금의 규모가 되게 어떻게 됐고 거기 뿌리가 뭔지, 예. 요 정도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오래 시간이 우리가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뿌리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결국 독재자의 그 비자금을 그거를 뿌리로 해서 그렇죠. 또 다른 독재자가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그 비자금을 찾지 않고서는 언젠가 다시 또 그 비자금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그 세력들이 네,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 꼭 이런 전두환 비자금도 그렇고 각종 그 권력자들의 비자금은 반드시 찾아서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이제 각도를 그 당시에 전두환 비자금을 박근혜는 찾으려고 했고, 그렇죠. 근데 이 박근혜가 찾으려고 하는 비자금을 또 어떻게 검찰이 막아섰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얘기를 갖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웅원, 예, 그러니까 전두환의 손자입니다. 예. 둘째 아들의 차남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장남인데 위에 누나가 있었던 거죠. 차남에 그렇죠.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있는데 예. 차남이죠. 차남이에요. 그러니까 차남의 차남이 그런 된 셈이죠. 그런 전우원이 폭탄 발언들을 갖다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그 안홍구 총장님이 굉장히 주목했던 발언이 그거였어요. 그 윤석열이 당선이 됐을 때 예. 이순자를 비롯해서 그 전두환의 가족들이 만세를 불렀다. 그렇죠. 환호를 부르고. 예.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대충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 독재자의 면모를 갖고 있고 전두환을 늘 사랑한다고 했던, 전두환을 인정한다고 했던 그런 작자니까 그럼 당선되면 이왕이면은 뭐 비자금을 추적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겠지. 그래서 좋아했겠지. 예.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좀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예. 박근혜 정부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박근혜가 등장하자마자 최동욱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히고 전두환 비자금에 이제 매진을 시키잖아요. 사실은 그 최동욱은 이명박이 미리 선출해 놨던 사람이죠. 검찰총장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아했었어요. 최동욱이 분명히 이명박의 검찰총장으로 낙점이 됐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걸 박근혜가 순순히 그냥 받아서 받았죠. 예? 왜 그랬을까? 이게 참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안 총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최동욱이 확실하게 뭔가가 잡혀 있어서 박근혜가 시키는 걸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최동욱을 그냥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하면 좀 복잡한데 이 시기가 예. 그때 당시에 그 박근혜가 되자마자 검찰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 그 선거 과정에서 그 국정원의 여직원이 셀프 감금도 하고 예. 하면서 그 댓글 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상황이고 예. 그 당시에 이제 넘어오면서 또 박근혜가 하고 싶었던 건 전두환 비자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은 추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근데 그 최동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명박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이 또 뭐냐면은 댓글 사건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정통성 문제가 같이 걸려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선거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촉되는 사안이어서 빨리 6개월 안에 털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손을 안 댈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다 연루돼 있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막 문을 열어라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 방통 부위원장인 김현
씨. 예. 그리고 그 외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그 현장에 많이 막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뭐 감금이다 뭐 셀프 이러면서 감금이다 뭐 셀프 감금인데 감금을 시켰다 뭐 연약한 여성을 갖다가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당시 그때 그 뭡니까 새누리당 그렇죠. 새누리당 측에서는 계속 그걸로 푸시를 하면서 민주당이 그 댓글 관련해 가지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유명한 그 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막 그랬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수사 결과 발표해 준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국회의원 하고 앉았잖아요. 그 계속 지금 폭로하고 뭐 공작하는 그런 경찰 출신 예. 대구 달서인가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검찰과 그 당시 박근혜 정부 간에 사실은 약간의 불협화음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두환 비자금을 찾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전두환 비자금을 찾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댓글 사건으로 이제 하면서 그 당시에 윤석열 씨가 지금 그 당시에 검사로서 댓글 사건에 최동욱과 같이 이제 그 움직이니까 예. 박근혜 입장에서는 아니 하락하는 일은 안 하고 예. 어디 내 뒤를 파 이런 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쪽에서는 최동욱 씨를 혼외자 사건을 문제를 삼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기억이 나시겠죠. 그 예. 국정원에서 자료를 그때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죠. 검찰을 그 당시에는 국정원이 다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은 국정원을 다 손발을 다 묶어가 국내 정보를 못하도록 해놓으니까 예. 아무런 손을 못 쓰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 가족 관계를 전부 다 그 파가지고 던져주면서 근데 그 당시에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 플란다스 계 회원들이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예. 미국에 있었는데 그 유저지로 음. 그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주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뭐를 해야 되냐면은 가서 사실 머리카락만 하나 들고 와도 예. 뭐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검찰 쪽에서 우리 풀기 회원들한테 그거 아니다. 우리 검찰총장이 절대 그걸 믿어달라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부탁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데 그 부탁을 뭐 안 들어줄 수 없었나 하면은 우리 풀기 회원들도 그 당시에 전두환 비자금이 있고 7월달에 있었잖아요. 그 그쵸? 사건이 그때 이제 이야기 나오는 전호범이라는 그 당시 출국하는 사람. 예. 그 당시에 전호범이 누구냐 하면은 정갤러리의 대표인데 예. 그때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은 그 자료를 한번 그 5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나팔 불고 수사하더니 전두환 비자금 갈린 수색 첫날 출국 이렇게 예. 이제 됐죠. 예. 근데 사실은 지난 16일 날 출국했다는 것을 늦게 알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회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출국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당시 검찰 범정에다가 이 출국했는 거는 비행기 탑승객 명단을 검찰은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전호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돈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돈은 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은 몇 억 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5만 원권이 없을 때고. 그리고 절대로 비자금은 수표로 갖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현금으로 갖고 다녀야 돼요. 근데 현금으로 갖고 다닐 때 특히나 뭐 해외로 그런 돈을 반출시키거나 그럴 때 현금은 거의 반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는데 그림 한 장에다 그걸 다 녹여버리면 그렇죠.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박수근 같은 하백들 뭐 요만한 크기 뭐 1호, 2호, 3호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는 그런 그림을 에다가 뭐 몇 억씩 거기다 태울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림 하나 들고 나가면은 몇 억을 그냥 쉽게 가져가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전 갤러리 그 대표가 이제 그 지목이 됐던 거고
사실은 이렇게 그 미술품이 돈 세탁이라든가 혹은 해외에 우리 외화를 밀반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돼 가지고 진짜 그 미술품에 당연히 필요한 그런 뭐 어떤 작가가 제대로 그린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에 팔렸고 그리고 다시 경매에 올라갈 때는 또 얼마에 팔리는지 이런 기록들 이런 게 사실은 분명히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혀 못했어요. 최근에도 아직 안 돼요. 예. 근데 그래서 그냥 그림을 이렇게 이걸 사가지고 이 그림을 다시 사자마자 다시 사주세요 하고 화랑에 내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돈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나는 분명히 이거 1,000만 원에 샀잖아. 그럼 반품하면 1,0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네.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라는 게 그걸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환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가성. 예. 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이 그림은 A한테 팔 때는 1,000만 원인데 예. B한테 팔 때는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C한테 팔 때는 100만 원을 줘도 안 산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그 표준가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그림이고 너무 좋은 그림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그래서 이 평가하는 감정 가액 자체가 잘 안 나오는데 이 그림 이야기로 넘어가면 또 안 되니까 예. 어쨌든 전호범 씨가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전두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그런 그 당시에 의혹이 있었고 예.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래 그 당시에 전호범 씨 쪽에서 샀던 그 그림들을 일부를 압류를 해서 예. 나중에 경매에 붙여가지고 일부는 또 그걸 퇴수를 찾았는데 하죠. 예. 대부분 국내 그림이었어요. 맞아요. 국내 작가들 그림이었기 음. 때문에 골동품과 그림들이 근데 국내 작가 그림들은 그렇게 평가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어떤 화랑에 들어가서 그래서 몇몇 작가의 작품은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의심을 받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1,000만 원이야. 그런데 해외에 갖고 나가서 누군가가 나 1억에 사겠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9천만 원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게 뇌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럼요. 그 9천만 원을 갖다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빼돌렸다가 그걸로 사서 결과적으로 현금을 마련하게끔 해준 그런 대리적으로 사서 해준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그림과 관련해 가지고는 늘 이 국정원 예전에는 이제 그 중앙정보부 이쪽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국정원 그러니까 예전에 전신이었던 그 중앙정보부 요원이라고 의심되는 화가도 있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이게 그림이라는 게 평가가 안 되고 네. 또 가지고 다니기가 쉽잖아요. 네. 몇 억을 뭐 10억을 갖다가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없는데 그림 한 장만 가지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해외에 또 반출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 작업을 했을 것으로 이 사람은 지목이 된 거죠. 그렇죠. 정 갤러리가. 그래서 한국의 화가들 작품 갖고 뻥튀기를 해외에서 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한국 내에서 그걸 경매를 치면은 제대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자금을 갖다가 숨기기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게 평가를 나중에 그 압류가 돼 가지고 경매에서 해 가지고 그 한가를 하는데 큰 금액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죠.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그 당시에도 그 이 정갤러리에서 뭘 했냐면은 그 마크 로코스 전이라고 예.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 빛의 작가라고 예. 알려져 있는 그 마크 로코스 이런 일을 그 사람이 하는데 그런 작품들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런 그 우리나라의 작가들 그림하고는 비교가 안 될 뭐 한 점에 뭐 몇십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작가들인데 그런 작가들의 마크 로스코. 예. 예, 로스코. 네, 마크 로스코. 이 마크 로스코는 또 저기 누구야 김건희 씨도 했죠, 요걸 갖다 나중에. 했었어요. 마크 로스코로 굉장히 또 근데 한번 날렸죠. 왜 이 마크 로스코를 그분이 처음 지급했냐면 마크 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직접 사지 않으면 전시를 못하는 그런 작품이라서
김건희 씨가 그걸 했다고 하면 네. 그것도 이제 의심을 하는데 이때도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전 갤러리라는 곳이 그런 용도로 한다고 해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격을 했는데 그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그 당시에 알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을 거쳐서 갔다라는 것이 그 우리 회원들한테 잡힌 거예요. 일본을 거쳐서 갔다. 근데 그 우리 회원들이 그 당시만 해도 검찰청에 범정이라고 그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범정하고 서로 약간의 주고받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신세를 진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는데 최동욱 사건이 터지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싱가포르의 전두환 비자금을 가지고 있던 그 아랍계 은행 싱가포르 지점 그 은행에 한국인이 거기에 지점장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 사람을 찾으러 만나러 갔는데 그 유스타파가 그걸 따라갔는데 가 보니까 출국을 했다 한국으로. 근데 출국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KBS가 유스타파하고 이제 취재 경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원한테 연락이 왔고 그거를 확인해서 해준 게 우리 회원인데 그때도 검찰에 그 비행기를 탑승했는 내용을 전부 다 검찰 아니면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협력을 해서 검찰의 신세를 지면서 그런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KBS가 바로 그 내용의 자료를 보면 아랍은행 그 은행이 주소까지 이제 다 지금 주고 그렇죠. 비행기 안 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KBS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KBS가 날아가서 이 탐사는 사실 이러한 저게 있어야 되거든요. 기자하고 이 콜라보도 하고 이 약간 007 작전을 하듯이 그런 내용을 해야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품이 들고 힘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저런 자료들 보시면은 싱가포르의 그 그레인지 로드인가요? 저쪽이 아주 부촌이라는 거예요 저쪽이. 그런 부촌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주소까지 줘가지고 이제 직접 갔어요. 갔는데 KBS가 저 사람을 못 만납니다. 못 만나니까 다시 이 추적을 하니까 한국엔 간 적이 없어. 근데 그 유스타파는 한국에 왔는 걸로 알고 아예 안 갔고 KBS는 우리 회원의 이야기를 믿고 가니까 사람은 만나지 못했지만 주소까지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까지 찾아냈냐면은 그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은 그 무슨 자료냐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그 딸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 그 찾아가니까 심지어는 그 목사님한테 검사라고 사칭을 하고 아이고 기자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람을 밝혀줘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그 딸을 설득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인터뷰에 응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정제국의 그 10만 달러 그 이상이 거기에 싱가포르 아랍계 은행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탐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냥 와서 너 이야기해줘 한다고 기자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끝에 사실 찾아낸 건데 그 뒤에도 사실은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검찰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 금감원하고 검찰에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검찰과 금감원이 추적을 전혀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07-A를 잠깐 보실까요? 요날 KBS 뉴스에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제국 아랍은행의 100만 달러 직접 예치. 이렇게 이제 하면서 타이틀이 나오죠. 아니 이거 진짜 센세이션한 그런 그 단독 보도인데 지금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까워요. 아랍 뱅크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건물이 사실은 그 카드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저 카드를 가지고 있던 우리 회원이 그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 건물을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협조를 해가지고 이 KBS가 저기 사진까지 지금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안 그러면 예. 저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가 언제고 하면은 2013년 7월 24일자 뉴스입니다. 그래서 KBS가 단독 이래가지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진짜 KBS 정말 열심히 취재했고 그리고 뉴스타파도 정말 명운을 걸고 취재를 갖다 진행을 했었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KBS가 엄청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좌를 만든 뒤 전신 그 다음 장을 잠깐 보시면은 100만 달러 이상을 한 번에 입금했고 그 뒤 5년여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모두 빼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이야기는 그 당시에 한국계 우리 지점장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일단 10만 달러 이상이 한 번에 입금이 됐다. 그러면 그 외환관리법 위반이죠. 예, 어디서 미국에서 돈이 들어왔으면은 그걸 검찰이나 금감원에서 금융 추적을 하면은 네. 이걸 밝힐 수 있는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데도 덮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100만 달러 한꺼번에 넣었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자금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 전 제국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100만 달러를 한꺼번에 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럼 그 100만 달러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재벌들이 혹은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과 선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100만 달러씩 마구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외환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KBS에서 그다음 하루에 3건을 보도를 연달아 하는데 예. 그다음에 100만 달러가 남은 유학 자금이냐고 KBS가 또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학 자금이라니 너무 크잖아요, 돈이. 아 유학 자금을 100만 달러씩 그래 갖다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칼리지는 사겠다. 100만 달러를 이런 식으로 가면 야. 이 출처가 전두환 대통령의 은닉 자금이거나 시공사 운영 과정의 해외 판권 수수료 등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성 분석을 하는데 예. 사실은 그 당시에 이 100만 달러가 이상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들어온 자금을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보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원래 저수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전재국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의 입장은 전재용도 지금 자기 그 박상하 씨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엄청나게 돈을 빼돌렸고 삼남이든 전재만이가 라파벨리에다가 예. 포도밭까지 사고 부동산을 여러 개 샀다는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재국은 실질적인 전 총괄 자금 관리인인데 그렇죠. 그 자금의 원천을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이때 마련됐던 거예요. 예. 야, 이때 당시에 그 보니까 전재용은 조세 포탈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때네요. 그러니까 예. 이때 대규모 돈들을 분배를 했거나 그렇죠. 혹은 뭐 어떻게 보면은 빼돌리든 외국으로 외국으로 빼돌려서 야, 지금 이제 큰일 났어. 우리 2004년이에요, 이때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야. 큰일 났어, 이거 털기 시작해. 우리 어떻게든 목숨 걸고라도 이거 숨겨야 돼. 이러면서 사방팔방으로 나눠서 그 빼돌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생각을 해보세요. 2004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2004년, 5년, 6년, 7년 다 거치고 2013년도에 와서 갑자기. 박근혜가 이제 예.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과정에서 이창석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예, 이창석. 전두환 일가의 금고 7곳을 확보했다. 어머. 이창석으로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대여금고 7개를 압수하고 또 부동산인가요? 그 안산인가 안양 어디 쪽에 있는 부동산을 그 당시에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창석 관련된 금고를 그날 동일 날짜에 3건을 그 완전 단독으로 KBS가 터뜨립니다. 야, 이날 진짜 KBS는 역대급 전설을 갖다 만들었네요. 예. 요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진짜 평생 우리 기자 생활할 때 정말 보람찼던 그 시기였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이런 보도의 뒷면에 예. 우리 플란다스계 회원들이 모든 내용을 다 한약을 해준 거예요. 맹활약을 했군요. 이때 한약이 안 됐으면 이 보도가 사실 나갈 수 없는데 나중에
그 보면 뉴스타파가 자기들이 이제 7월 24일자에 KBS 보도 나가는 날 자기들이 선수를 뺏겨버린 거잖아요. 예. 우리 회원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갔으면 자기들이 특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KBS한테 다 뺏기고 나니까 자기들이 국내에 들어온 김 씨는 그 잠깐 올려보실래요? 자료를 보시면 지난 7월 15일 국내에 들어온 김 씨는 뉴스타파와 전화 통화에서 아랍은행을 찾게 된 계기는 모르겠지만 계좌를 만들 때인 2004년 9월 말쯤 전재욱 씨가 직접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을 방문해 계좌 개설을 요구했다. 자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에서 한데 국내에 들어왔는지 전화 통화는 외국에서도 되는 거고 국내에서도 네. 되는 건데 자기들이 특종을 놓치니까 국내에 들어왔다라고 자기들이 안 간 것을 그 실드를 치는 그런 방송을 한 게 됐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때가 사실 전두환 비자금을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각 언론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걸 했고요. 100만 달러 규모라고 했지만 액면 그대로는 믿기 어려워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한국인 정모 씨, 이 사람들을 다 KBS는 가서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저 주소지를 다 줬기 때문에 그게 우리 그 회원들이 다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런데 어쨌든 공개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보도가 나갔으면은 금감원이나 검찰은 추적을 했으면은 그때 전두환 비자금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안 찾았다고요? 검찰이 안 찾으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대통령하고 맞짱 뜨면서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따위 지랄들을 했죠. 요 때는 그랬지만 그 2013년도 이 시점에 네. 이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는 박근혜의 동료를 받으면서 예, 열심히 했는데 예. 하다가 결과적으로 전두환 비자금은 안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 최동욱을 치기 위해서 그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박근혜 쪽에서는 자기들 아킬레스건을 건들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최동욱 혼외자를 사건을 이루었다. 예. 그게 지금까지 스토리를 보면은 맞아 떨어지는 구도다 이렇게 예.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은 최동욱의 혼외자 문제 이거 나올 때 혼자서 막씩 웃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야 이걸 열심히 그 찾고 있는 최동욱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와 신난다. 그러면서 이 최동욱을 결국 날아가게 만든 그 도미노의 첫 부분에는 누가 있냐면 윤석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은 완전히 전두환한테 낙점이 된 거야. 그래서 전두환이 이순자가 만세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야. 그 윤석열이 잠깐 이러면 있잖아 또 우리가 의심스러워지는 게 2013년이에요. 예. 2013년이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윤석열이 어떻게 라인을 갖다 타게 됐습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라인을 탔잖아요. 예. 김건희하고 결혼을 한 게 2012년 3월 11일. 그리고 나서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온 듯이 윤석열이 원래 그렇게 뭐 박근혜한테 개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힘센 데는 그 완전 완전 바짝 엎드린 엎드린 스타일이죠. 놈이죠. 그런데 최동욱 검찰총장 밑에서 심지어는 위에 사람 이 사람하고는 내가 이 영감님하고는 끝까지 가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댓글을 갖다가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밀어붙였겠냐고. 누구의 명령이나 혹은 누구의 소원 수리를 받아서 밀어붙였겠느냐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갖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너무 의심쩍잖아요 그때 당시에. 댓글 수사가 그래서 엄청나게 잘 됐느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죠. 댓글 수사를 이용해서 딱 최동욱 날리고 끝나. 그러잖아요. 결국은 최동욱만 날아간 거죠. 그 당시에. 예. 윤석열의 목적은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전두환의 비자금을 공격하는 그 사람만 딱 제거하고 보면은 박영수가 많이 그런 일 했지 않습니까? 네. 부산저축은행 이렇게 수사하고 이럴 때도 딱 필요한 만큼만 박근혜 그 국정농단 수사도 딱 필요한 만큼만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2013년 이게 9월 그러니까 7월서부터 9월 요때니까 그때라면은 윤석열은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조나무기 뒤에 붙어가지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다음에 최동욱이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불교에 한참 심취해 있던 예. 무생무치라고 하는 아주 무정이 예. 그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이제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이름까지는 저희들이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검찰총장이 가면서 윤석열이 안에서 그 자기 포지션은 없어졌지만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 정도뿐만 아니죠. 자기가 저요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주로 가지 않습니까? 여주시청장으로 가서 거기서 뭘 합니까? 장모가 열심히 부동산 투기를 공흥지구에서 해먹을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면은 다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어, 진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2013년도면은 사실은 이 윤석열 경우에는 여주로 가고 그렇게 내려가더라도 검찰 내에서는 오히려 그 후배들한테는 와 마치 그 쫓겨간 것이 꼭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닌데 댓글 사건으로 가서 대단한 그 형님으로 검찰의 그 어깨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형님으로 인식받게 되는 계기도 됐던 거고요. 그때 손해났던 거는 삼성한테 전세금 빼달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손해를 받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 전세금 빼달라는 것도 삼성이 진짜 빼고 싶어 뺐겠어요? 누군가 빼라 그랬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박근혜는 내가 한번 손본다. 삼성도 내가 한번 손본다. 이러고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확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면 진짜 이순자가 윤석열이 막 이렇게 꿈틀대고 박근혜를 죽이고 그럴 때 얼마나 좋아했을까 윤석열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죽은 줄 알았겠죠. 네. 박근혜가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댓글 사건으로 그 힘을 빼놓고 그 다음에 탄핵까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팀들이 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탄핵을 했다보다 이제 탄핵 이후에 수사를 다. 그 수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순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세를 불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이 비자금이 제대로 파헤쳐졌다면, 이 박근혜가 해서 기분은 껄쩍지근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파헤쳐졌다면 전두환은 아마도 자기 재산은 다 뺏겼을 것이다. 그렇죠? 그걸 안 뺏길 수 없는 대신 상황이 이제 됐죠. 그걸 박근혜가 어떻게든 가져갔을 것이다. 이런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참 묘하네요. 진짜 지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우는 솜씨가 아주 대단합니다. 자, 요 기사로 KBS는 방송기자연합회 상까지 받네요. 예. 와, 그 당시에 이제 이 내용을 기자협회 내용을 조금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 09-A를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유수 부분에 방송기자협회의 연합회 수상을 하는 그 이병도 기자가 예, 수상 소감을 지금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여기서 잠깐 좀 보시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제국 씨가 블루 아도니스라는 해외 유령 회사를 세우고 이게 이제 해외 유령 회사는 요즘 페이퍼 컴퍼니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세우고 그 이름으로 비밀 계좌를 만들었다는 것 이미 2달 전에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유스타파가 이거를 저걸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유스타파가 안 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특종을 놓치겠다 해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싱가포르로 간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전두환 씨의 그 아들 중 제국 씨는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비밀 계좌가 있다는 것을 추가 취재가 필요했다. 예. 이렇게 하면서 금융 정보를 알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런데 전 씨가 계좌를 만든 아랍은행이 있는 싱가포르 지점에 그 김모 씨를 취재하는 것이 유일한 자기들의 취재 방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싱가포르 이제 날아간 것은 우리 회원들이 준 그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실은 날아간 거예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디 콘도 해가지고 구글에 치면 주소까지 쫙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줬어 세상에.
그런 제보가 없었으면은 저걸 할 수가 있겠었어요. 그렇죠. 예. 불가능하죠. 예. 근데 이때 마침 이 김 씨라는 분이 정년퇴임을 한 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민사회를 수소문 끝에 김 씨의 주소를 알 수 있었다. 아까 교민사회를 수소문한 건 아니죠. 사실은 뭐 교민 사회를 수소문한 게 아니라 제보자가 갖다 준 거죠. 그렇죠. 아까 보니까 플란다스의 개 회원들이 회원들이 메일을 가지고 예. 이렇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어보니까 김 씨가 은행에서 정년퇴임한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으로 안 돌아오고 그 싱가포르에 잘 살고 있었죠. 그 혹시나 하는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김 씨에게 다시 그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중저음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김 씨였다. 그렇지. 이게 이제 한국에서 오지 않고 싱가포르에 있다. 그러니까 전화로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해준 우리 회원들 덕분이다.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전재국 씨 계좌를 열 수 있는 그런 그 100만 달러 입금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를 이분한테서 듣지 않으면은 확신을 못 하잖아요, 기자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설득을 했는데도 만날 약속을 할 수가 없었다. 예. 그런데 자기가 그 출장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서 했는데 못 만날까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이 상황은 정말 그 당시에 예. 심각했던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 씨는 몸이 피곤하면 나갈 수 없다고 약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하니까 아쉬움 속에 전화를 끊고 데스크에 보고를 했는데 데스크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예, 끝으로 인정에 호소했다. 어쨌든 밥 한 끼 주세요. 선생님 취재하느라 이영만리 타국에서 저녁도 굶고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주소하고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하면 못 만났을 거고 두 번째는 그 교회에 다니는 그 따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설득을 하지 않았으면은 절대 이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요, 호소해서 아우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이런다고 밥 사주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밥 잘 사주는 착한 형?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근데 없어.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기자의 보는 끈질김이다. 물론 예. 끈질김 그 기자가 잘 한 건 맞죠. 예. 그러나 그냥 끈질김만으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기다릴 수는 없었고 예. 우리 플란다스 계 회원이 주는 자료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런 쾌거를 올릴 수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 또 우리 플란다스 계 회원들 한번 또 자랑을 또 예.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요때 당시에 박근혜가 전두환 비자금을 갖다 확 찾으려고 그건 자기가 그 돈을 되찾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쪽으로는 이명박을 그 돈으로 말려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막 쪼고 있었던 것이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야기하면서 넘어갔는 게 뭐냐면은 그 한국소자원공사 예. 그다음 4대강 예. 그다음 그런 비리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명박 때 사실은 손도 안 건드리고 갔고 예. 그 당시에 4대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됐던 사람 중에 영포라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포라인 자료를 잠깐 자, 한번 이것도 설명- KBS가 그때 당시에 보도했어요. 예. KBS가 사실 박근혜 쪽이랑 뭐가 좀 관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KBS가 박근혜가 좋아할 만한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이때 당시에.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원전 비리라고 해가지고 아유 맞아요. 그때 완전히 막 그 원전 관련된 데를 그 관련 기업들을 전수 조사를 하다시피 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억을 하실 텐데 청탁에서 투자 압력까지 원전 로비 문건을 입수를 했는데 이 KBS가 2013년 8월 5일 날 이제 보도가 나간 건데요. 여기에 좌측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윤영 씨고 우측에 있는 사람이 오희택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 정수공업을 위해 벌인 로비 내용 문건을 만들어 정리를 했는데 예. KBS가 이 문건을 그 단독으로 입수를 했다 이렇게 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 KBS가 이거 단독으로 입수했겠어요? 또 플란다스 걔가 이것도 우리 플란다스계 회원이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보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은 돈을 찾는 데는 뭐 플란다스계 회원들만큼
이렇게 잘 하는 데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24일 요 어림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그 전두환의 비자금을 갖다 찾아놨는데 도움을 줬던 팀이 네. 플란다스 이케 회원들이 8월 달에 들어서는 이명박을 또 뒤진다고 하니까 열심히 또 자료를 갖다 막 준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걸 이만큼이라도 밝혀낼 수 있었다는 건데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예. 한국정수공업이 이모 전 대표에게 2장짜리 서신을 이제 보냈는데 이 내용이 보시면 이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한수원과 기존 계약을 유지시켜 달라 로비를 한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뭐이 수처리를 하는 데는 한국 수원하고는 하지 않으면은 할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래 그거를 유지해 달라는 거 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의 수처리 그때 이명박이가 UAE에 예. 우리나라 군인들까지 파견해가면서 그 UAE 원전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전을 짓게 한 수처리를 하게 해달라는 그 부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계약이 성사된 뒤 오 씨가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이 사람이 그때 한국수자원공사의 부회장으로 있었다는 거죠. 부회장이었던 사람이 예. 돈을 부탁을 해놓고는 부탁해서 들어줬는데 돈을 안 주니까 자기들끼리 섭섭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했고 그 내용을 한국수자원 한국정수공업사에다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보낸 그 메일이 우리 회원한테 확보가 된 거야. 이것도 진짜 무슨 진짜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너가 너가 한국정수공업사가 일을 맡게 됐지 않느냐. 그러면 부탁했으면 그 뒤에 약속했던 것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정책금융공사가 2010년에 경영권 분장에 시달리고 있던 한국정수공업사 지분을 58.5%를 사모펀드 운영사를 통해 가지고 642억 원에 사들이는데 이야. 이게 정책금융공사라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책금융공사가 그 산업은행으로 흡수됐어요. 이것도 산업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책금융공사가 저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현대건설. 그 당시에 현대건설이 정몽헌 씨가 가지고 있던 현대건설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서 예. 정책금융공사 소관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현대건설에서 뭐를 또 가지고 나면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이 또 뭘 가지고 있냐면은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한국의 기업이에요. 그 예. 당시에. 예. 그래서 UAE에 공사를 따놓고 네. 이명박이 UAE에 공사를 딸 때 현대건설은 거기에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현대건설을 가져가는 것이 현대가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제대로 승계를 했다. 내가 현대가를 승계했다라고 떠벌리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적장자가 적자. 적자다. 내가 그럴 때 이제 현대그룹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 현대그룹이라고 현대그룹이 하나가 있고 네. 현대자동차그룹이 있는 네. 거죠. 현대그룹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룹 있잖아요. 그거는 현대중공업은 이제 완전 여기서 분리돼 가지고 네. 그 국회의원도 하고 했는 정몽준 씨고 예. 정몽헌과 정몽구의 싸움이 그 당시에 있었던 맞아요. 거거든요. 적자 싸움이었죠. 있어요. 예. 그 당시 원래 정몽헌이 가지고 있던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예. 현대건설로 큰 현대그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그거를 현대그룹이 그걸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됐어. 예. 근데 그런 거를 누가 확 가져가? 틀어버렸어. 확 틀어가지고 바꿔가지고 현대자동차로 준 거예요. 맞아요. 그걸 누가 줬다? 이명박이가 해준 거예요. 이명박이 준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명박은 다스라는 현대차에 납품하는 것을 엄청나게 받아갈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 다스라는 게 그래서 다스라는 게 저렇게 커진 겁니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정책금융공사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진짜. 이것도 완전 배임 아닙니까 이 정도면? 배임이죠. 거의 600억이 넘는다면서요 지금? 이 회사가 형편없는 회사에다가 돈을 이렇게 주고 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말 자 그럼 이런 과정들이 사실 수사가 다 돼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지금 또 8월 8일 날 기사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니 그 지금 영포 라인 정도가 아니라 이명박의 그 정권 시절에 실세 중에 실세한테 돈을 갖다 건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당시에 박영준이라고 하면은 왕차관으로 알려진 예. 친구죠. 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자원 외교에서도 아프리카 쪽을 맡아가지고 남미 쪽은 이상득 씨가 맡고 예. 아프리카 쪽은 박영준이가 맡아서 그 당시에 이 자원 외교를 한다고 합치면서 엄청난 기업들을 데려가서 그 기업들한테서 돈을 땡겼다 예. 이런 소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영포라인 오이텍 박영준에게 돈 건넸다라는 그 제목으로 이때 당시에 이제 보도를 하는데요. 그 보면은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그 오희택 씨, 예. 예. 아까 한국정수공업의 부회장이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윤영 전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이윤영이라는 사람이 더 가까운 저거였죠. 영포라인 그렇죠. 이 중에서도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오이택인데 그 돈을 이윤영을 통해 가지고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 부산 동부지검의 원전 비리 수사단 여기 이야기하면 또 제가 열을 받는 일이 하나 생기는 거죠. 예. 이 원전 비리 수사단이라고 할 때 이때 단장이 누구였냐면은 김기동이라고. 아이고 그 저 우리 청장님을 갖다가 죄를 뒤집어 씌운 그것뿐만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그 총리 그 우리 한 총리 예. 한 총리도 이 친구가 그렇게 뒤집어 씌웠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 당시에 얘는 이걸 전문으로 하던 친구예요. 예. 그래서 없는 거를 만들어가 정치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서 억울하게 한명숙 총리가 또 그때 그 시기가 저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예. 이 친구가 나중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와가지고 그런 어허. 일들을 벌였던 애예요. 예. 그 당시에는 원전 수사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원전 수사를 했던 박영준을 이렇게 검찰은 근무 처리한 전문기업인 한국정수공업사의 원전 설비공사를 관련한 뇌물을 보고 있다. 예. 이렇게 하고 처음에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차관한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만 하고 안 하다가 예. 이게 이제 검찰이 우리 회원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KBS에서 이거 보도를 할 거냐 예. 물어보고 KBS가 보도할 거라고 하니까 보도 하루 전에다가 구속을 시킵니다. 아하. 그 참 비겁한 놈들이죠, 사실. 아 검찰들이 이런 짓 진짜 잘하잖아요. 이번에 저 송영길 대표, 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올게. 나를 수사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왔는데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뭘 했습니까? 주변을 갖다가 전부 압수수색해가지고 뭐 돈 봉투를 그렇게 찾았대요. 돈 봉투 세상에. 근데 집에 돈 봉투가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연구실에도. 그러니까 돈 봉투가 그냥 부위가 써있던 축이가 써있던 그거 하나만 딱 들어오면은 그걸로 막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야. 예. 이 정도로 검찰들은 지금 이제 만들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지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검사는 있는 사실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들은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별명이 범죄 공작소다. 아, 범죄 공작소. 범죄를 그렇습니다. 만들어내는 곳이다. 예. 제가 장명을 잘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아까 지금 잠깐 이야기하던 한국정수공업에서 예. 이제 오 씨에게 건너간 13 정수공업사가 또 오 씨한테 줬길래 오 씨가 다시 이윤영 씨한테 주고 그렇죠. 그중에 이 박영준한테까지 갖다 간 온 거잖아요. 그 이 돈이 컨설팅 명목의 비용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컨설팅을 했어야지 컨설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컨설팅을 담당한 미국의 기획사는 수철이 그 설비 공급을 컨설팅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하. 야. 능력도 없는데 그냥 돈을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오 씨의 국내 정보 기술 관련 업체의 미국 판매 대리점이라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다음에 오 씨와 이 씨가 2010년 8월 한국정수공업이 정책자금 640억
2억을 받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은 지난 4일, 5일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예. 근데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을 하려고 했으면 정책 자금을 642억을 안 줘야 될 걸 내줬다고 하면은 그렇죠. 정책금융공사도 수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고 그냥 검찰이 이렇게 꼬리를 자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봐줄 때는 없는 거는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 처벌하고 그렇죠. 이게 검찰이라는 거죠. 이렇게 결국 검찰의 장난질 때문에 이명박으로 가는 것도 막았어요. 네. 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도대체 보면은 박근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외로웠네. 검찰을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분명히 더 잡아놓을 수 있었는데 잡아놓지도 못했던 거야.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박근혜 당시에는 검찰을 총괄할 수 있는 김기춘이라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었잖아요. 예, 그 초기에는 김기춘 씨가 아니었고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 김기춘으로 바뀐 다음에 세월호도 덮고 뭐 그럴 수 있었네. 예, 그럴 당시에는 그 우병우도 이제 그 넣어가지고 김기춘이 그 통제를 하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최순실하고 관련되는 현대가에 주로 변호사를 했던 사람들이 초대 민정수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내내 민정수석을 다 나누어 가집니다. 예, 그 처음엔 각상도 했다가 홍경식으로 갔다가 예. 죽었는 그분으로 갔다가 그다음 예. 전부 다 그 현대가에 그 변호사를 했던 사람들 라인업을 해서 맞아. 그 박근혜 정 시절에는 그 검찰 통제를 하도록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당시에는 아무래도 현대가 쪽을 좀 살짝 밀어주는 그런 부분들은 관측이 됐던 것 같아요. 예. 현대 그룹이죠. 그러니까 그래. 현대 자동차 그룹이 아니고 현대그룹이에요. 중공업 그룹도 아니고 현대 그룹을 갖다 좀 밀어주려고 했어.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랑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 대박 얘기도 나오고 통일 대박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건데 아유 결정적으로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현대그룹이 그 당시에 현대상성그룹 밑에 현대증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현대증권이 박근혜의 그 조카가 가지고 있던 사모펀드 예. 거기다가 사모펀드가 돈을 먹을 수 있도록 현대증권하고 현대상선에서 이쪽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현대상선하고 나중에 보면 현대상선이 원래 없어져야 될 그룹이고 그렇죠. 한진해운이 훨씬 더 크잖아요. 예. 근데 한진해운은 죽이고 예. 현대상선은 살려가지고 그 뒤에 공적 자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그룹하고 박근혜 정권하고는 그 당시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고리 3인방하고도 그 당시에 현대 쪽은 그 관리를 했던 것이고 예. 그런데 그 현대그룹에 있던 현대증권에 있던 안종범이가 그 당시 경제수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제수석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대장동 이야기를 할 때 이쪽도 봐야 되는데 예. 안종범이가 경제수석으로 들어가면서 그 박근혜 실세가 되니까 SK가 그 당시에 줄을 대죠. 최태원이가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예. 구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현대증권 사장 출신을 갖다가 싹 다 영입해 가는 예. 훨씬 더 큰 회사에 있었던 사람이 적은 회사로 갈 때는 얼마나 큰 거를 받고 갔겠습니까? 예. 금액을.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현대상선이 살고 그다음에 현대 그 증권에 있던 사장이 SK증권으로 가서 최태원의 구명운동에 그 기여했다는 것이 지금 앞으로 이제 대장동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이름이 기억 안 나셨던 분이 김영한 그 비망록을 남겼던 그렇습니다. 김영한 비망록을 남겼던 바로 그분이고 그 지금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그 비서실장으로 김기춘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윤석열 같은 그런 그 일종의 그 이명박 라인에게 오히려 이렇게 줄을 대고 있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나와서 이제 전두환의 비자금을 덮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최동욱이 날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추적이 덮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사실상 그 비자금을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네. 상황으로 가버려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비자금을 제대로 못 찾아온 거죠. 못 찾아가지고 그 돈을 환수를 못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두환도 죽어버리고 그렇죠. 그런 이제 법의 미비 상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자금들을 그 찾아오는 과정에서 주요한 자료가 그 당시에 ICIJ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ICIJ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포큐리스라고 하는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그게 뉴질랜드 회사거든요. 예. 뉴질랜드인데 그 당시에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 회사하고 두 개가 합병이 되는 과정에서 예. 아마 뉴질랜드 쪽에 있던 직원이 포큐리스 직원이 이 자기들 대접을 안 해준 거야. 아하. 그러니까 그걸 들고 이거 나와서 ICIJ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 그 ICIJ에 가입돼 있던 뉴스타파가 예. 그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거기서 사실 블루 아도니스가 등장하거든요. 맞아요. 그 블루 아도니스 말고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등장하는데 다음에는 그 자료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해먹는지 이 외국에서 돈을 돌릴 때 여기에 탈세일 수도 있고 절세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어떤 부분은 탈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례도 좀 설명을 하면서 예. 그다음에 전두환 3법 이걸 그러면 범죄 수익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예. 그 세 가지 전두환 3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다 어차피 할 수 없이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있잖아요. 여기 있는 자료들 무시무시한 자료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뉴스타파 명단에 공개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다 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모처에 그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숨겨놨던 사람들의 명단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 중에서 최태민의 그 보고서가 자료로 들어와 있네요. 여기에. 아, 무서워. 최태민이 과연 어떤 못된 짓을 하고 다녔고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읽고 경로에서 박정희가 사실은 최태민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거를 막았다라는 그런 전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보고서가 입수돼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최초의 시간에 이제 전두환 자금이 박정희 자금하고 그 맞닿아 있다고 했을 때 그 자금이 최태민이가 왜 전두환한테 그런 걸 했고 박근혜가 전두환 비자금만은 찾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지 그거를 그걸 다음 보면 최태민의 내용을 보면은 최태민이 그 자금들을 어떤 방식으로 박근혜를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다룬 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 이순자가 윤석열이 당선될 때 만세를 부르나 그 궁금증을 싹 풀어드렸어요. 자, 박근혜 정권 초기에 있었던 검찰과 박근혜끼리의 힘겨루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최동욱을 날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전두환 비자금을 까는데 실패하게 된 그런 상황 요걸 정리해드리면서 그래서 윤석열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순자는 윤석열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윤석열은 그 뒤에 사실은 조나묵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배팅을 갖다가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오늘 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요 사건이 그냥 이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에 이렇게 걸쳐져 있다는 거를 오늘 또 보셨잖아요. 이명박의 그 영포 라인들의 비자금 사건 덮어주고 뭐 이런 것들도 걸려 있고 그리고 또 조나묵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엄청난 것들이 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독재자의 비자금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잔치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흥미진진하게 또 여기 롤리스 또 나오네요. 미국 스파이다 나오고 흥미진진하게 이제 이 최태민 이야기 그리고 뉴스타파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 이런 얘기들 갖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네. 분들이 잘 따라오셨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저는 뭐 열심히 따라갔는데 예. 근데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자료들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한 번쯤은 더 보셔야 예. 요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N차 관람 굉장히 저희들이 권해드립니다. 예. N차 관람을 위해서 저희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편서부터 3편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그걸 싹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몰아보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몰아보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여유 있을 때 이번 주 내에 주말에 한번 쭉 이렇게 이 작품을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 안추정 정장님 마무리로 이 예. 플란다스의 개가 어떻게 활약했는지 오늘 진짜 지난 시간보다 더 확실하게 나왔는데 예. 우리 플란다스 계 회원들이 예. 오래전부터 사실 이런 그 검은 비자금들 이런 것들을 찾는데 역할을 참 많이 했다는 게 오늘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사랑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란다스 계 회원들이 그 플란다스 계 우리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좀 가입하셔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게 혼자 힘으로 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한 팀이 돼 가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저 후원 계좌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건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제보자들이 하고요. 그 제보자들의 그 구체적인 자료들을 갖다 들고 목숨 걸고 취재를 하는 그런 진짜 찐 기자들, 그리고 이렇게 그 우리 안 청장님처럼 이전에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너무나 잘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그림을 갖다가 그려주고 설명해 주시는 이런 분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정치에 반영을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제 키워주실 분들은 바로 제보자들과 그리고 기자들, 진짜 기자들, 그리고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을 키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